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하셨나요? 창밖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며 혹은 방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여러분께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가끔 앞만 보고 달리다 문득 멈춰 섰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막막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마음을 누일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가 간절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따뜻한 안식처, 황보름 작가님의 소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입니다. 이 책은 커다란 사건이나 반전 대신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우리 삶의 면면을 비춥니다. 주인공 영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네 어귀에 작은 서점을 차립니다. 그곳에서 영주가 내리는 커피 향기와 책장 넘기는 소리는 지친 영혼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요. 이제부터 휴남동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영주와 민준, 그리고 많은 이웃이 나누는 삶의 조각들을 함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휴남동 서점 오픈, 개업의 결심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점을 차리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안에는 거창한 사업 계획이나 원대한 포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나를 붙잡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처음 서점 문을 열던 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서점.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제게 이곳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서점을 차렸을까? 사람들은 내게 묻지만 사실 나조차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저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다. 꽉 막힌 가슴을 뚫어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내게는 그것이 책이었다. 텅 빈 서점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무거운 침묵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그 고독조차 내게는 달콤한 휴식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개업 초기 서점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서점 바닥을 닦고 책장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정성껏 진열하는 일. 그것은 흐트러진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서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 조그만 가게가 언제 망할지 내기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나 자신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없이 책을 읽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의 삶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풍요로운 대지였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꼭 남들에게 증명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영주처럼 그저 살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독한 시간을 보며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오직 나만을 위해 지켜내고 싶은 공간이나 시간이 있으신지요?
영주의 서점은 그렇게 고독을 자양분 삼아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겠다고 말이죠. 그 고요한 결심이 서점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커피를 내리는 시간, 바리스타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서점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건 민준이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던 청년 민준. 그는 영주의 서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잃어버렸던 삶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커피를 내리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수련과도 같았습니다. 원두를 갈 때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좋다. 뜨거운 물이 원두와 만나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다. 사장님은 내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신다.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커피를 내리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라고. 나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며 잃어버렸던 나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다음 달의 나, 내년의 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나를 돌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집중하다 보면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민주는 처음에 서점 일이 자신의 커리어에 오점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영주가 건네는 담백한 위로와 서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정한 눈빛은 민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내게 책을 추천해 주신다. 이 책을 읽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식의 조언이 아니다. 그저 민준 씨, 이 문장이 민준 씨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지도 몰라요라고 조용히 건네신다. 그 책들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나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일도, 책 한 권을 건네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취업 준비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는 바리스타다.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 참 외로운 일이지요. 하지만 민준이 커피 향 속에서 안정을 찾았듯 우리도 우리만의 커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의 가치는 연봉의 액수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진심에서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는 어떤 향기가 머물렀나요? 민준이 내리는 커피 한 잔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무언가가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책과 대화하는 법, 손님들과의 에피소드입니다. 휴남동 서점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상점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이 잠시 짐을 내려놓는 간이역 같은 곳이었죠. 영주는 손님들의 뒷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다. 오늘 오신 한 손님은 한참 동안 시집 코너 앞에 서 계셨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드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렸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책 한 권을 매개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서점을 나설 때 그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인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서점을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학생 승우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과도한 기대와 학원 뺑뺑이에 지쳐 서점으로 도망쳐온 소년. 영주는 승우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대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만화책이나 소설을 읽을 자유를 주었습니다. 승우가 처음 서점에 왔을 때 아이의 눈은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나는 승우에게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조용히 건넸을 뿐이다. 어느 날 승우가 내게 물었다. 아줌마, 책 읽는 게 왜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책을 읽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내 고민이 조금은 작게 느껴지기도 해. 승우는 그날 이후 서점의 단골이 되었다. 아이는 이제 책 속의 주인공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우주를 넓혀가고 있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트랙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문장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합니다. 영주는 손님들에게 억지로 책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자신을 구원할 문장을 발견하기를 기다려줄 뿐이죠. 여러분도 최근에 당신의 마음을 툭 건드렸던 책이나 문장이 있었나요? 그 한 줄의 문장이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일의 의미, 삶의 의미, 커리어와 번아웃에 대하여입니다. 영주가 처음부터 이토록 평온했던 건 아닙니다. 서점을 차리기 전 그녀는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차가운 재만 남은 번아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점을 통해 일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게 됩니다. 예전에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나를 채찍질했다. 잠을 줄이고 인맥을 넓히며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의 나를 보았을 때 그곳에는 생기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일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점을 운영하는 지금 나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훨씬 더 행복하다. 나를 갉아먹는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느리게 걷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다. 영주는 매출 압박에 시달리기보다 자신이 고른 책이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는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녀에게 노동은 이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고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일이란 무엇일까? 나를 소모하는 과정일까? 아니면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일까? 나는 이제 후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서점 문을 여는 아침마다 나는 오늘 만날 책들과 사람들을 기대한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남은 시간에는 나를 돌본다. 일이 삶을 집어삼키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서점을 운영하며 배운 가장 큰 지혜다. 서점은 내게 일터이자 삶을 치유하는 병원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주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시계에 억지로 나를 맞추다 보면 마음의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영주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당신을 정말로 웃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에 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관계의 회복과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휴남동 서점이라는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와 깊은 이해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상처로 사람을 멀리했던 영주는 서점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거창한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슬픔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점을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나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지만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된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일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관계가 주는 따스함을 다시 믿게 되었다. 영주는 민준, 희주, 정서 등 서점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과 함께하며 고립되었던 자신을 세상 밖으로 조금씩 끌어냅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느슨한 연대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함께 독서 토론을 하고 글쓰기 모임을 한다. 대단한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다. 남편과의 이별, 가족과의 갈등 같은 아픈 이야기들도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누구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그저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라는 한마디로 족하다. 그 담백한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다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하는 것도 관계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휴남동 서점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곁에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계시는지요? 6번째 이야기, 서점이라는 안식처, 위로와 성장의 마무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휴남동 서점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주에게 숫자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고 그녀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서점 문을 닫으며 생각한다.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한 힘이 되었기를. 나 또한 이 서점을 통해 많이 자랐다. 휘청거리던 걸음걸이는 이제 제법 안정되었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설렘이 담겨 있다. 서점은 나를 살렸고 나는 서점을 지키며 살아간다.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책장 사이사이에서 계속될 것이다. 어느 책의 문장처럼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갈 것이다. 휴남동 서점의 불빛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곳을 비출 것이다. 영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책과 커피 그리고 사람이 있는 이 서점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삶의 무게는 여전하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주가 찾은 평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거든요. 성장이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임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 품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휴남동 서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장을 덮고 나니 영주가 정성껏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마신 듯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휴남동 서점이 하나씩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보세요. 영주가 그랬던 것처럼 비어있는 마음의 서재에 당신을 위로해줄 책 한 권을 꽂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당신에게 참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저마다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지금의 고단함도 결국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휴남동 서점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말보다 따뜻한 눈빛 한 번,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오늘의 소음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꿈속에 휴남동 서점의 잔잔한 음악과 책장 넘기는 소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깊고 단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평온한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